안녕하세요. 세포에 대해 발표할 김예림입니다. 먼저 오늘의 목차는요. 첫 번째, 세포 발견의 역사. 두 번째, 세포의 기능. 세 번째, 세포의 분열입니다. 먼저 세포 발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발견의 역사에서 중요한 과학자는 3명이 있는데요. 먼저 로버트 훅입니다. 로버트 훅은 현미경을 발명한 사람인데요. 현미경으로 코르크 마개를 관찰하다가 세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바로 로버트 훅이 관찰한 세포의 모습인데요. 세포가 작은 방 같이 생겼다 해서 작은 방을 뜻하는 라틴어 셀루어에서 유래한 이름 셀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버트 훅이 관찰한 이 세포는 죽은 식물세포였는데요. 식물세포는 죽으면 세포벽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작은 방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 다음은요. 마티아스 슐라이덴인데요. 마티아스 슐라이덴은 식물이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식물세포설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테오드르 슈반인데요. 테오드르 슈반은 마티아스 슐라이덴을 바로 다음에 동물도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동물세포설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 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모두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포는 생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세포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요? 세포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기능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 이동 조절, 두 번째, 에너지 생성, 세 번째, 단백질 합성입니다. 이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각각 살펴보면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핵과 리보솜입니다. 이 기관들의 위치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리보솜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기관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의 역할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포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포를 보호하고요. 마지막으로 세포 안팎의 물질 이동을 조절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세포막의 구조를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은 머리에 꼬리가 2개 달린 모양인데요. 머리는 물과 친하고 꼬리는 물과 친하지 않은 특성 때문에 저절로 이중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막 단백질입니다. 막 단백질은 세포막 안팎으로 커다란 물질들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막 단백질이 물질을 이동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라색 단백질은 물질이 저절로 들어가는 수동수송을 하고 있고요. 초록색 단백질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펌프처럼 움직이는 능동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동수송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2가지인데요. 세포의 호흡을 담당하고 ATP를 합성합니다. 이 ATP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2개의 막이 있는데요. 외막과 내막입니다. 외막의 넓이보다 내막의 넓이가 더 크기 때문에 내막은 저절로 외막 안에서 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히는 부분을 크리스탈이라고 부릅니다. 또 내막 안은 매트릭스라는 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요. 또 이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DNA와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신만의 DNA와 리보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세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역할은 ATP를 합성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세포는 ATP만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도 합성합니다. 리보솜과 핵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주요 기관들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핵입니다. 핵 안에 있는 nucleolus, 그러니까 인인데요. 이 인이 리보솜을 합성합니다. 리보솜이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리보솜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솜은 이렇게 초록색 2가지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쪽은 대단위체, 아래쪽은 소단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mRNA인데요. mRNA는 메신저 RNA의 줄임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RNA입니다. 또 이것은 tRNA입니다. tRNA는 운반 RNA로 아미노산을 운반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보솜 안에 tRNA가 들어와서 mRNA의 메시지대로 아미노산을 조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을 조합하고 나서 빈 tRNA들은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럼 세포 안에서 단백질 합성의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 안에서 먼저 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은 세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세포 안에는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DNA는 우리 몸의 유전 정보로 우리 몸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DNA는 너무 길어서 끊어지지 않게 평소에 히스톤 단백질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을 크로마틴, 그러니까 염색질이라고 합니다. 염색질은 평소에 핵막 안에서 마구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포 분열 시기가 되면 염색질이 염색체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염색체는 크로모솜입니다. 또 핵 안에는요, 아까 봤던 인이 있는데요. 인은 단백질과 RNA가 주성분으로 리보솜을 합성합니다. 여기서 합성된 리보솜은요, 이제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리보솜은 밖으로 나오면 맨 먼저 만나는 곳이 세포질인데요. 세포질은 세포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핵, 세포막 같은 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세포질은 세포액과 세포젤의 형태가 있는데요. 세포액은 살짝 물 같은 형태이고 세포젤은 젤리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리보솜은 나와서요, 소포체라는 곳에 부착하는데요. 소포체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소포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거칠거칠한 거친면 소포체입니다. 또 하나는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아서 매끈면 소포체이지요. 소포체 안에서 단백질은 소송소낭을 타고 골지체로 가게 됩니다. 소낭은 소포체에 떨어져 나간 조각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송소낭은 단백질을 골지체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지요. 단백질은 소송소낭을 타고 골지체로 갑니다. 그럼 골지체는요, 단백질을 흡수하는데요. 이 골지체 안에서 단백질들은 모양을 바꿉니다. 모양을 바꾸는 이유는 단백질이 쉽게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안에서 단백질에 다른 물질들이 붙기도 하는데요. 지방이나 당 같은 물질들이 붙습니다. 이 이유도 단백질이 쉽게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세포 안을 모두 둘러보았는데요. 그럼 세포는 과연 무슨 삶을 살까요? 세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세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포의 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의 분열은 세포가 자신을 복제해가지고 여러 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포의 분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생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생장과 재생입니다. 생장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몸이 자라잖아요. 그때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아이들의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은 주로 어른들이 하는데요. 어른들은 몸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 다음 생식세포 분열의 목적은 생식입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부가 각각 생식세포 분열을 해서 생식세포 분열이 끝난 후에 세포를 아이에게 하나씩 주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세포 분열을 여러 번 한 후에 세포는 죽습니다. 그럼 세포의 삶은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세포의 삶을 한번 보면서 어떤 거를 느끼셨나요? 저는 세포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더욱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14절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